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이제 4개씩이 주기를 가질 거라서 369도 4개까지만 우리가 좀 천천히 구해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n에다 1을 넣었을 때 얘는 i 곱하기 여기도 한 개만 갈 거니까 i분의 1이죠. i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이제 1이 될 거다 하나.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도 곱해보면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얘는 1 플러스 i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되면서 1로 올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 뭔가? 잠깐만 헷갈린다. 잘못했어. 그지? i 플러스 1이지. 여기는 이제 왼쪽에는 i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1 되면서 플러스 1로 올 거고 이쪽도 오른쪽에 있는 식도 얘도 i분의 1이면 마이너스 i일 거고 그래서 얘는 i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로 오겠죠. 얘도 1 빼기 i제곱걸 돼서 얘는 2로 오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n에다가 3을 넣게 돼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i 플러스 1에다가 세 번째 게 플러스 i 세제곱 오겠지. 여기도 마이너스 i가 올 거니까 1이고 여기서 올 거는 여기서 올 거는 이제 i분의 1하고 i분의 1 마이너스 i 플러스 1에다가 세 번째 올 것도 i 세제곱분의 1이죠. 세제곱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로 올 거겠죠. 여기가 이제 복소수 부분은 사라질 거고 얘는 1로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F4도 해보면은 얘는 여기다가 또 4제곱이 어차피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면서 i 플러스 1에 마이너스 i에 플러스 i 4제곱인가? 마이너스 i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로 오죠. 이렇게 하나 넣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i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i에 마이너스 1로 오겠죠. 이렇게 되면 얘는 다 없어지니까 0 곱하기 0 돼서 0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i 4제곱이 1일 거니까 이 값들이 반복이 될 거야. 그러면 이제 더했을 때 앞뒤로 더했을 때 1이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개 더했을 때죠. 그러니까 이제 그 k가 우리가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3인 경우하고 3인 경우 그럼 이제 k 플러스 1번째가 3a 플러스 4가 될 거니까 이렇게 두 개가 더해지면서 여기서 오는 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fk 더하기 fk 플러스 1이 얘가 1이 될 거다.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근데 요거까지만 찾으면은 이제 오답이 되는 거고 요 밑으로 F5가 있으면은 F5도 몇이 될 거냐면은 얘도 1이니까 요렇게 더해도 1이죠. 그러니까 즉 K가 어떤 꼴이냐면은 4의 배수인 꼴 하면은 얘는 이제 FK가 0이고 FK 플러스 1이 얘가 1이 되면서 얘가 또 1이 오겠죠. 얘는 1, 0인 거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K 값이 될 수 있는 게 여기 3이 아니라 4입니다. 소리. 이제 4로 나왔을 나머지가 3인 경우랑 4로 나눠 떨어지는 경우 30 이하의 자연수 K의 개수니까 나머지가 3인 경우가 이제 4 곱하기 0 플러스 3부터 4 곱하기 몇이냐 12 하면 넘어가니까 11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닌데 너무 큰데 30이니까 7까지인가? 7까지 아니 6까지죠. 6 더하기 3 27까지 그래서 0부터 6까지 여기서 7개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4 곱하기 1부터 4 곱하기 7까지 해서 여기서 7개가 나올 거고 여기서 7개 여기서 7개 총 14개가 답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2번이 될 거다. 보통 여기까지 찾고 여기까지만 풀어서 7개 써서 오답이 되는 경우인데 그래도 보기가 좀 착한 게 7개가 답이 없었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답이 된다 해서 7개 총 14개. 그래서 얘는 좀 개수를 좀 세는 유형. 오히려 370이 조금 더 우리가 좀 능숙하게 풀었으면 싶은 문제. 370은 조금만 더 시도해봅시다. 얘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오메가 문제겠죠.
시간을 더 줘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같이 하고 복습을 좀 하면 되니까. 자, 얘도 요 위에 있는 식이 밑에 있는 얘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는 얘가 0이 되는 x 값을 대입했을 때, 즉 x 요게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0이 되는 x 값을 우리가 보통 오메가라고 하면요. 그렇죠? x에다 오메가 집어넣었을 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1 이꼴 0이고요.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pn의 오메가도 우리가 0이 되게 하는 뭘 구하는 거냐? n 값을 구하자. 이렇게 문제가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고하면 이런데 이게 조금 매끄럽지 않나 봐. 그죠? 그래서 x에서 오메가로 바뀌었을 뿐인데요.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얘가 0이 되는 x 값이 오메가 그 복소수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이 될 때 그때 n 값을 찾아보자. 이렇게가 되겠죠. 그럼 얘랑 요놈이 등장을 했을 때 항상 같이 짝을 지어서 다니는 게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 이꼴 0이고 여기서 오메가 세제곱 이꼴 1입니다. 같이 붙어 다닐 거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fn의 오메가라는 걸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얘가 1 플러스 오메가 그리고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그리고 1 플러스 오메가의 세제곱이고 얘가 뭐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 1 플러스 오메가 5제곱 1 플러스 오메가 6제곱 해서 이렇게 쭉 가겠죠.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오메가의 n제곱에 빼기 32까지 가는 형태가 될 거다. 근데 얘가 이제 정리를 좀 하는데 요 두 개식을 활용할 거예요. 그럼 이제 1 플러스 오메가라고 하면은 이제 요 식에서 우리가 따오면은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을 거고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뀌니까 얘도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 얘는 1 더하기 1이니까 이제 곱하기 2가 되겠죠.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봅시다. 끊어서 보고 요 세 개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얘도 1 플러스 오메가 얘도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얘도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죠.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요게 이제 반복될 거야.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두 개를 곱했을 때 또 오메가 세제곱이고 그렇죠? 얘가 오메가 세제곱이고 곱하기 2니까 얘가 결국은 2가 될 거고 그래서 2가 우리가 모두 몇 개가 필요하냐면 5개가 있고 거기서 31을 뺐을 때 얘가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도착하게 되면 여기에는 뭐가 있을 거냐면 1 플러스 오메가의 30 아닌데 요게 이제 3개씩 5세 쓰니까 15까지 오겠죠. 3 곱하기 5까지.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구할 수 있는 n값은 15가 될 거고요.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아까 정리를 했을 때 요거 두 개를 묶었을 때 몇이었냐면 얘가 1이었죠. 1이니까 15까지 오고 그 다음에 또 뭘 구할 수 있냐면은 1 플러스 오메가랑 1 플러스 오메가 제곱까지 했을 때 얘가 또 어차피 곱하기 1이니까 여기서 31을 빼도 0일 거니까 n값이 여기서 나오는 게 17이 한 개가 더 나오겠죠. 문제가 조금 치사하고 좀 디테일한 거예요. 좋게 말하면 디테일, 좀 나쁘게 말하면 문제가 조금 치사하다. 여기까지만 줘도 되는데. 그래서 답이 32가 되는 게 답이다. 그렇죠? 그냥 한 걸음 더라고 생각하면 돼. 15까지 구하는 게 사실 메인이었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다 가게 해서 그냥 한 번 더 학생들을 그냥 걸른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죠? 약간 오메가로 풀리는 문제 중에서 조금 이런 형태 문제. 문제를 좀 알아볼 수 없게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난이도는 확 높다기보다는. 자, 오른쪽에 371번, 372번 두 문제 또 고민해봅시다. 뒤로 갈수록 슬슬 이렇게 좀 피곤한 문제지. 좀 빡세긴 하지.
얘도 정도는 해봅시다. 얘도 이제 식구하기 형태인데 좀 분각에서 관계를 좀 여러 번 좀 써줘야 되는 형태. 일단 이제 위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식이 함수값 형태, 시계값 형태랑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근각에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식 하나 그리고 이렇게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식이 있고요. 그렇죠? 밑에 식에서 이제 좀 통일을 해줄 건데 알파 제곱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만 정돈을 잘 해주면 되겠지. 어쨌든 두 개가 대칭이니까 알파 제곱을 좀 소거할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일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놈을 통해서 하면은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이 베타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쓰면은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이었고 알파 빼기 1이었고 마이너스 알파가 베타 더하기 1이니까 얘가 그냥 베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식을 좀 바꾸면은 이제 얘를 알파 제곱이 베타라는 걸 이용해서 저 앞에 식을 바꾸면 베타 곱하기 f의 베타가 얘가 3 베타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선생님, 여기 번호 안에 다 우제곱이랑 알파 우제곱. 쏘리 미안해. 이런 그치 맞아. 어차피 사라질 거야. 다시 갑시다. 왠지 그렇죠? 아까 이찬이가 방금 얘기한 대로 요거랑 자르리로 든 게 요놈이야. 그죠? 그래서 알파 세제곱 빼기 1이 0이니까 알파 세제곱이 1이다 까지 하면 그리고 알파의 5제곱이 알파 제곱이죠. 여기까지.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서 출발합시다. 얘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고 그대로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얘가 베타가 될 거다. 결국은 알파 5제곱이 베타가 될 거다. 여기서 출발해서 식을 다시 쓰게 되면은 베타의 F 베타가 3베타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이게 또 플러스 1이 또 문제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처음엔 얘를 3차로 풀었어. 3차로 풀어서 그냥 x 곱하기 fx 빼기 3x 빼기 1 이퀄 0이 얘가 이제 알파하고 베타를 그대로 갖는 식이다. 뭐 이렇게 상승시켰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고차가 아니라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얘를 2차 방정식 형태에서 계속 해결을 해봅시다. 조금 더 할게. f 베타가 베타에다가 플러스 베타분의 1이고요. 아까 나타냈던 식 중에 하나가 알파 베타가 또 1이었어. 그러니까 베타분의 1이 또 알파고 알파가 또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이죠. 그렇구만. 그렇죠? 그럼 베타분의 1이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이니까 얘를 또 바꿔주면 f 베타에다가 얘는 베타이고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꼴로 쓸 수 있겠죠. 결국은 f 베타는 1이고 f 베타 빼기 1이 0이다라는 식이 나오네요. 그렇죠? 아니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원했던 식이 안 나왔는데. 이게 베타가 아니라 플러스 3이지. 어쩐지. 3입니다. 왠지. 어떻게 되겠죠?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은 f 베타 플러스 베타 빼기 4냐? 자꾸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면 어떡해. 베타 빼기 1인데. 뭐가 또 이상한데? 베타 빼기 1인가? 더하기 1인가? 맞나? 하나의 베타가 그냥 미치겠네. 실수 너무 많이 한다.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이었지. 찾아가 봅시다.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알파가 베타 더하기 그치? 더하기 1이고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베타고, 그지? 아닌데, 잠깐만. 아씨, 어디가 틀린 거야? 종이매네.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좀 꼬였습니다.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베타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하는 거니까 얘가 되고, 오타를 냈는데 답이 맞아, 그지? 아까 뭔가 꼬였어, 그지? 뭔가 꼬였어. 저는 베타고, 그렇게 해서 넣으면은 이거는 맞고, 그치? 여기도 맞고, 여기가 바뀌어야 되지. 알파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바뀌어야 되지. 여기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드디어 찾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대로 정리하면은 이제 넘겨서 정리하면 f 베타에서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0이다라는 식이 나오네요. 됐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일단 도착을 해줘야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fx가 뭐라고 그랬냐? 2차라고 했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f가 여기서 이제 베타 입장이 똑같으니까 알파 입장에서도 같은 식의 모양이 나오겠지? f 알파 더하기 알파 빼기 2꼴 0꼴이 나올 거고요. 요거 두 개씩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형태가 fx에서 플러스 x 빼기 2를 한 식이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는 식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과 같다? 그럼 여기서 fx가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x제곱에 플러스 3이다. 그렇게 해서 a 더하기 b 값을 구하시오. a는 0이고 b는 3이니까 a 더하기 b는 3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사용을 한 게 다 썼어. 그러니까 이제 요 놈도 썼고요. 그렇죠? 얘도 썼고 얘 써서 알파의 5제곱 알파 제곱을 낮춰 쓴 거고 두 분의 합에서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막판에 얘를 정리하기 위해서 얘도 갖다 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좀 사용한 식도 많고 과정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많아서 천천히 한 번 더 정도를 꼼꼼히 해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고 아까 얘기했던 3차로 푸는 방법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정리를 깔끔하게 해보면은 지금 좀 정신이 없게 풀었는데 이게 그래도 제일 편한 방법이긴 했어요. 이렇게 해서 얘를 답을 찾아주면 되겠죠. 너무 삐끗해가지고 헤맸다. 정돈 해보고 3, 7, 2도 한번 해볼게. 조금만 더 해보고 시작부터. 뭐가 있지? 빡세네.
하나 풀이를 좀 배워보자면 사용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게. 그래도 마찬가지로 Z를 그림을 가지면 Z의 켈레복수도 될 거고, 그렇죠? 될 거고, 근각계수 관계로 알 수 있는 게 이제 제타 복소수하고 그 켈레복소수의 합이 이거 1이 될 거다와 그리고 부분의 곱이 1이 될 거다 하나. 그리고 또 우리가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식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좀 짝지어서 다니는 게 이 모양이랑 짝지어 다니는 게 그러니까 Z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Z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면서 요 Z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이제 Z의 6제곱이 1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분된 게 하나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거다.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을 좀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제 1 빼기 Z가 이 식에서 얘가 Z의 켈레복수수가 될 거고요. 주어진 식을 이제 이 값을 주어진 식에 넣으면 Z의 n제곱에다가 1-Z 대신 Z의 켈레복수수 거기에 2n 플러스 1제곱이고 얘는 Z의 n제곱에 Z 켈레복수의 n제곱에다가 곱하기 Z 켈레복수수의 n제곱 플러스 1꼴로 쓰여지겠죠. 그럼 얘가 또 1로 날라갈 거니까 얘가 Z의 켈레복수수의 n 플러스 1제곱이다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생각보다 이제 조금 쓴 게 별로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뭘 쓸 거냐? 우리가 얘를 좀 활용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 뭐의 배수가 돼야 되냐면은 얘가 양의 정수가 돼요. 얘는 음의 정수, 얘는 양의 정수. 나머지들은 다 복소수 형태. 그럼 얘가 양의 정수가 되는 형태는 얘가 6의 배수의 형태고요. 그럼 n의 모양이 뭐가 나올 거냐면 6k 빼기 1의 형태로 나와줘야 되겠죠. 이게 또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6 곱하기 1 빼기 1부터 6 곱하기 16 빼기 1 하면은 95까지 이렇게 돼서 모두 1부터 16까지 해서 16개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개수를 세는 요령인데 이 정리를 뭐 다르게 여기서 그냥 뽑아서 갈 수도 있긴 해요. 여기서도 가면은 얘가 Z 제곱이 Z-1이고 맞죠? Z-1 그거를 여기다 넣으면은 얘는 2의 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z제곱에 2의 n제곱 플러스 1 뭐 이런 식 돼서 z의 5n제곱에다가 그리고 마이너스 z제곱이었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해요.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면은 좀 식이 좀 복잡해지니까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좀 제일 간결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쉬운 길을 좀 찾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정돈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이제 사용을 다 하라고 줬어. 두 분의 합도 쓰고 두 분의 곱도 쓰고 Z6제곱 1인 것도 쓰고 그렇죠? 그래서 좀 저런 걸 능숙하게 쓰냐를 물어본 거. 자 넘어가서 373도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5개 남았다. 스텝 3. 하니까 빡세긴 하네.
괜찮냐? 다섯 문제만 참아보자. 힘들어도. 여기도 이제 근각에서 관계 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근각에서 관계 쓰려고 해봤더니 얘가 n까지 다 구하기가 너무 좀 빡세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우리가 구해볼 수 있고,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구해볼 수 있고, 뭐 다 구해볼 수 있어. 근데 50까지 얘를 가서 풀라고 하니까 물론 이제 규칙은 있겠지. 이렇게 해서 규칙을 찾을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접근을 해도 아마 이제 여기 얘도 한 3개, 4개까지 하면 규칙이 좀 보일 거예요. 아마 얘랑 같은가 뭐 할 건데, 이게 근데 이제 주기가 8개인가 그래. 그래가지고 여기 8개까지 우리가 찾아볼 거냐. 아마 4개까지 찾으면 뭐가 나오긴 할 건데, 얘보다는 이제 직접 그늘 구했을 때가 좀 치기 편하더라고. 그래서 x를 좀 찾아보면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2에 제곱하면 2고, 마이너스 4에 시작하면은 마이너스 4예요. 그때? 그래서 얘가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4의 형태고요. 얘보다는 이제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i하고, 그리고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얘가 좀 더 보기가 편하긴 한 것 같습니다. 얘가 알파고 베타. 그럼 이제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면은 그냥 더하는 거죠. 그냥 더하면 얘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인가? 얘는 사라질 거고,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0이 일단 아니고, 그리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도 해보면, 제곱을 해보면은 얘는 2분의 마이너스 2i고 얘는 2분의 2i 꼴로 나오겠죠? 종결했을 때. 그리고 얘는 0이 되는 거 우리가 하게, 얘 하나 찾았죠? 그렇죠? 그리고 세제곱은 이제 얘가 0인 걸 찾았고, 세제곱은 얘가 마이너스 i고 i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i 곱하면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여기다가 i를 곱하면 마이너스 i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되면 얘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i 이런 걸 나오죠. 얘도 0이 아닌 거 확인. 얘가 이제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도 알파 4제곱까지 한번 가봅시다.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은? 베타 4제곱도 구해보면 얘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렇죠? 얘도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고요. 아니야? 아닌데? 맞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렇게 해서 얘가 0이 되는 거 확인이죠. 그렇죠? 우리가 또 여기서 네 번째에서 뭘 하게 됐냐면, 알파 4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베타 4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찾았으니까 알파의 8제곱이 1이고 베타의 8제곱도 1이고,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 여기서 이제 요 6번째, 아마 5번째는 여기서 부호만 반대, 그렇죠? 그리고 6번째 거는 알파의 6제곱하고 베타의 6제곱 더하면은 얘는 이제 여기서 부호 반대, i랑 마이너스 i가 될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걸 찾을 수 있겠지. 그럼 우리가 찾은 게 이제 뭐냐면 얘하고, 그렇죠? 6번째하고 2번째에서 0이다를 우리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찾은 거. 그렇죠? 이렇게 찾고 나면은 몇 개를 구하려면 50여의 n의 개수니까 우리가 얘가 주기가 몇 개였냐면 8이었어.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경우 하고,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인 경우 하고, 이렇게가 되겠죠. 그럼 k가 0부터 어디까지 갈 거냐면은 6, 8에 48, 6까지 가서 7개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그렇죠? 여기서도 k가 0부터 이건 6까지 가면은 넘어가니까 k가 5까지 가겠죠. 여기서는 6개. 그래서 더하게 되면은 모두 13개가 우리가 원하는 n값의 개수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연산이 복잡하진 않은데 이제 값을 2개의 경우를 찾게 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평소에 풀었던 것보다 풀이가 좀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약간 조언을 하자면 스텝 3 문제가 약간 정말 좀 지나치게 복잡한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려워진다 그랬을 때 우리가 평소 풀었던 것보다 그냥 한 풀이가 더 가는 거야. 한 풀이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이 풀 수 있는 풀이 길이를 좀 늘려준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스텝 3에 좀 거부감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좀 이런 훈련을 한다 생각해줘. 그렇게 해서 조금씩 우리가 수학 영역을 키워간다. 자, 밑에 374도 한번 해볼게요. 374까지 하면 375, 376, 377은 좀 무난해요, 문제가. 374까지만 좀 고생해봅시다. 이거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서로 같을 때 같다일 때 n이 마이너스 1이다인데 우리가 뭘 확인하냐면 절대값이 서로 같아요. 얘는 이제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같은 경우가 있고요.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부호가 반대인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럼 여기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얘가 중근을 갖는 경우니까 여기서 중근을 갖는 경우에서 한 변씩 뒤를 써보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8n
마이너스 4를 뺀 거가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얘를 정리를 해보면 6n마의 3 이꼴 0이고 얘가 근해 공식에 넣어야 되고 얘는 뭘 못 가요? 정수근을 갖지를 않죠. 정수를 갖지 않으니까 n이 정수라고 했는데 정수일 때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얘는 아닌 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조건에서 얘를 풀게 되면은 아닌 걸 확인했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얘는 근각에서 관계에서 얘가 n 플러스 1이고 얘가 0인 거니까 두 개가 이제 부호가 반대인 경우는 그럼 n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가 돼서 얘는 맞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 되는 n 값이 없기 때문에 얘는 탈락인 거고 이 경우가 됐을 때 n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은 맞습니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또 문제에서 이제 판별식을 여기까지만 쓰면 되는 게 이게 실근을 갖는다 이런 말은 없어요. 알파하고 베타가 복소수근을 가져도 상관없으니까 보기 니은은 그냥 근각의수로 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근각의수 관계로 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방금 했듯이 n 플러스 1이고 알파 베타는 2n 플러스 1이니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그냥 구해주면은 얘는요 곱셈공식 변형으로 가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될 거고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은 n 플러스 1의 제곱에 얘를 빼면 마이너스 8n 마이너스 4 정리를 해주면 n제곱 플러스 2n에서 8n 빼니까 마이너스 6n 그리고 플러스 1에 3 빼니까 마이너스 3 되겠죠.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는 이제 근해 공식에 넣어서 2차 부등식을 풀면 이것도 이제 심화서라서 어쩔 수 없어. 2차 부등식 풀면 n 값이 나오는 게 3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에서 3을 더하니까 10이죠. 그러니까 얘는 3 마이너스 루트 12하고 그리고 n 값의 원리가 3 플러스 루트 12 사이 이렇게 되겠죠. 얘가 3. 얼마니까 얘는 마이너스 0. 얼마고 얘는 6. 얼마죠. 요 사이에 있는 게 n이고 n이 될 수 있는 게 0, 1, 2, 3, 4, 5, 6까지고 요 합을 구하면 21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니은은 맞는 거를 확인을 하면 되었습니다. 그렇죠. 어우, 빡세다. 이게 조금 그렇지? 만약 학교 시험은 이걸 내면 안 돼. 왜냐면 이제 시험 범위가 2차 부등식이 안 들어갔는데 2차 부등식 문제가 나와버리니까 이건 조금 내신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좀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얘를 또 이제 기말고사 가서 내면 또 말이 되고 재방정식 문제지만 2차 부등식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학습을 해두면 되겠죠. 자, 디귿은 얘는 아까 구해놨던 것들 쭉 갑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n 플러스 1이고 그죠? 알파 절대값 알파 더하기 베타 얘도 그냥 알파 더하기 1인 건가? 그죠? 얘가 양수 1대 문제일 때 잠깐만 이렇게 쓰지 맙시다. 얘를 좀 따져봅시다. 이게 성립하는 것도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은 얘가 절대값 쉬운 게 얘보다 클 때는 어느 경우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죠. 작거나 뭐 같아도 0,0이 안 되고 그죠? 양수면 그대로 나올 거고 0이어도 그대로 나올 거고 그죠?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되니까 얘가 크겠지. 그래서 이제 두 분의 합이 0보다 크다라. 이 경우는 우리가 전에도 많이 풀었었죠. 여기 양쪽을 제곱했을 때 나오는 식이 여기서는 알파 베타 꼴이고 얘는 절대값 알파 베타 꼴이고 둘 다 양수니까 제곱해도 부동반 그대로. 그럼 얘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얘도 어떤 경우냐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또 0보다 작은 경우죠. 이렇게 되겠죠. 둘 다 0보다 작은. 그럼 저기서 부등식에서 부등식의 2차 방정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n 더하기 1이었고 0보다 작다. 알파 곱하기 베타는 2n 더하기 1이었고 얘가 0보다 작다. n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n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결국은 n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정수 n 중에서 절대값 n의 최소값은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마이너스 2죠. 얘는 2가 되는 게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 그렇죠? 디귿이 은근히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얘는 이제 명제에서 나올 법한 문제인데 좀 땡겨서 출제되면서 요거에서 얘를 찾고 요거에서 얘를 찾고 그죠? 명제까지 학습하면은 또 그냥 붙여서 학습한다 생각하면 좋겠죠. 374 밑에 오른쪽에 375 한번 또 해볼게요. 요거 하고 조금 쉬었다 합시다. 아닌가? 5시에 시작했잖아. 그죠? 이거 하고 좀 쉬는 게 낫겠네. 375 하고 좀 아니야. 말을 또 바꾼다.
스텝 3 끝내고 싶다. 그게 나을 것 같아. 또 쉬고 와서 또 스텝 3 하려면 힘드니까. 일단 375부터. 얘도 한 2년 전에 좀 돌았어요. 기출로. 2년 전쯤에서 기출문제 좀 돌았고 최근에는 이제 안 나왔고 다시 끌어다 쓸 수도 있긴 한데 좀 철진한 문제라. 조금 어려운 게 닮음을 좀 써야 되니까. 그 최근에 이제 원의 성질 하면서 봤을 법한 그림이기도 해요. 375. 그 3학년 2학기 내신 하면서. 식을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식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방법을 바꿔야겠어. 자, 얘도 가봅시다. 얘는 이제 우리가 조금 다 증명하려고 그러면은 좀 힘들 수는 있고요. 약간 직관적일 건 좀 직관적으로 보는 게 낫긴 한데 어쨌든 보조선은 이렇게 좀 그렇게 갖고 나면은 우리가 좀 받아들였으면 싶은 거는 얘랑 얘가 길이가 같을 거야. 1로. 물론 얘도 이제 증명을 하면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랑 얘가 막곡지각이고 요 호에 대해서 얘가 각이 같고 여기 각이 같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얘가 또 닮음일 거고 이렇게 얘랑 또 닮음이고 여기 1인가 어떻게 증명하나? 근데 닮음이고 이것도 닮음이 될 거고 이것도 이제 보조선 어디 그어야 되나? 얘가 또 이제 평행하죠. 중선이니까 평행하게 되니까 이렇게 같을 거고, 그렇지? 이렇게 또 이렇게 되면은 얘가 또 평행하고, 모르겠다. 증명을 어디까지 해줘야 될지. 그렇죠? 여기랑 여기가 같다까지 증명하면 끝나는 것 같긴 한데, 여기 각도니까. 평행하고 평행하니까 마주보는 두 대각의 합이 80도. 여기랑 증명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등변사다리 꼴. 아무튼 여기 증명하는 거 갑자기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가 같다는 건 좀 받아들이며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또 옛날 같았으면은 얘를 이제 원의 성질에서 원가비례 뭐 이런 교육까지 있긴 했었는데 그게 빠졌어. 빠지면서 일단 여기가 중점이니까 x고 x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방금 설명했던 거 요각의 크기하고 요 호에 대한 원주가 원주각형 요각의 크기 같고 이렇게 같아요. 그럼 이 삼각형하고 위에 있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되겠죠. 여기서 표시를 좀 하면 ABC하고 MN이 있고 얘를 P하고 얘가 P구나. 얘가 P니까 얘를 Q로 줄게요. Q로 주게 되면 삼각형 ANQ하고 닮은 게 되는 게 삼각형 AMQ PNC가 닮은 게 될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대응되는 변이 1하고 대응되는 변이 X 그러니까 1대 X가 그리고 요 X하고 대응되는 변이 요 X 더하기 1 되겠죠. 그러니까 X 대 X 더하기 1이 될 거고 얘를 내항외항 곱해주면은 X 제곱이 X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넘겨서 정리하면 X 제곱 1만 넘기면 마이너스 1이 또 X고 양쪽을 X로 나눠주면 X 빼기 X분의 1이 1입니다까지 정리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조놈을 구하는 거니까 X 세제곱 빼기 X 세제곱분의 1은 X 빼기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더하기 3의 X 빼기 X분의 1이니까 얘는 넣으면 1 더하기 3이 돼서 답이 4가 될 거다까지 정리를 하겠죠. 그렇죠? 그 이제 얘가 일전에는 이제 원가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이렇게 두 개 곱한 거와 같아요. 그래서 x제곱이 1 곱하기 x 더하기 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풀이했던 게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 풀이로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이 닮음을 좀 이용해서 식을 구하고 거기서 문제를 푸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형 문제 중에서 조금 이제 모의고사 출제되면서 좀 한 바퀴 돌았어요 학교별로. 여기 또 안 나왔던 학교는 이제 한 번 또 낼 수 있지 타이밍이. 넘겨서 376, 377 이 문제 한꺼번에 갑시다. 얘는 괜찮으니까.
속에 있는 거 먼저 정리를 하는데 음의 실수가 된 조건인데 이제 m제곱이 음의 실수라고 했고요. 그럼 일단은 얘를 속의 거를 정리를 좀 합시다. i의 n제곱에다가 i분의 1의 제곱에다가 n제곱을 했다 생각하면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i의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 뭐 이런 형태 되겠죠. 그 속에 있는 것부터 해결을 합시다. n에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맞냐? 마이너스 2 아닌가? 잠깐만 마이너스 나오는데 잠깐 뭐가 이상해 1 넣었을 때 그지? i 마이너스 1이잖아. 에이 멍청한 짓 했다 그지? i 마이너스 1이지. 자 i 마이너스 1 나오고 그렇죠? 일단 자 n에다가 1 넣었을 때 n에다 2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 더하기 1 되니까 얘는 0이죠. 얘는 이제 거듭제곱 해서 음의 실수가 될 수가 없고 n에다가 또 3을 넣게 되면은 여기다가 또 i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i 그리고 여기다는 마이너스 1을 또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할 거고 n에다가 4를 넣게 되면은 얘를 제곱하고 제곱한 거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얘는 2죠. 얘도 거듭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추린 거는 뭐냐면은 n이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은 n이 1 아니면 3 이렇게 해서 반복될 거니까 4제곱이 2였고 그러니까 숫자는 이제 한 바퀴 돌 때마다 2를 곱해 갈 거긴 한데 어쨌든 얘랑 얘에서 복소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n이 어떤 때만 가능하냐? 2k 플러스 1꼴 돼서 얘가 홀수일 때가 음의 실수가 일단 될 수 있는 n값의 조건이 되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는데 m을 구할 거야. m을 구하면은 이제 여기서 하면 마이너스 i 빼기 1에 1은 어차피 음의 실수는 안 되고 얘를 제곱하면 얘가 마이너스 2i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i 빼기 1에 4제곱을 했을 때 얘가 뭐가 될 거냐면은 마이너스 4로 나오겠죠. 이 i의 제곱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얘가 주기가 또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마이너스 1에 8제곱을 했을 때는 얘 16으로 하면서 얘가 0보다 커져 버리죠. 그럼 여기까지가 주기가 되고 여기서 또 4제곱을 하면 또 음수 나올 거고 또 4제곱하면 음수 나올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n값의 조건이 뭐가 될 거냐면은 n값의 조건은 주기가 8이고요 8k고 얘가 4일 때만 음의 실수니까 8k 플러스 4꼴 됐을 때 혹은 8k 마이너스 4꼴이 됐을 때 얘가 음의 실수가 나올 거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을 4제곱을 했을 때 얘가 또 마이너스 4니까 그럼 요 조건하고 요 조건이니까 n이 될 수 있는 거의 개수는 50여의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 25개 그렇죠? 그리고 얘가 될 수 50여의 자연수 중에서 얘가 될 수 있는 거의 개수는 1 넣었을 때 1부터 어디까지 들어가냐 이거 1부터 6 넣으면 6, 8에 48 여기 44? 44에 4 넣으니까 1부터 6까지 되겠네. 그래서 7개? 6개냐? 6개냐? 8에 48 여기는 안 되고 6개인데 6개다 그죠? 1부터 6까지 해서 6개 이렇게 해서 150개가 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생각한 거 속에 있는 거에 대한 모양을 찾았고 거기서 될 수 있는 거의 개수 25개 m이 될 수 있는 거의 개수 6개 그래서 150개 얘도 약간 경우의 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돼서 이게 또 어려울 수 있어. 어렵지만 쉽지만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자, 377은 얘가 제일 쉬웠어. 그래도 마무리를 한다고 좀 착하게 줬습니다. 쟤는 바로 풀면은 쟤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식이 x제곱이 3개랑 그리고 중간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이 2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끝에는 이제 곱한 것들 마이너스 AB, BC, CA 꼴이 나왔거든.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판별식을 우리가 구해보면은 4분의 1이 쓰면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C 잠깐만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3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나올 거고요. 얘가 또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이 나와서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꼴로 나올 겁니다. 얘가 판별식이죠. 얘가 4분의 d가 이 모양으로 해서 전부 다 될 거다. 그럼 기하학에서 찾으면 허근을 갖도록 한 abc가 존재한다.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이 제곱 더하기 제곱이었고요. 그럼 당연히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허근이 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탈락. 얘는 중근을 가질 때 조건이 다 같을 거니까 얘가 0이 될 때 조건이 같아서 셈 모서리길 모두 같다 해서 니은은 맞는 거. 그러니까 정육면체가 아닐 때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을 갖는다. 얘가 0이 되는 조건이 이거고 정육면체가 아니라는 거는 얘가 다른 게 하나가 섞였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한 판별식이 0보다 클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이것도 맞죠. 그렇죠? 모서리길이니까 양의 실근이기도 하고. 잠깐 양의 실근 맞냐 근데? 양의 실근인 건 두근의 합이 얘가 두근의 합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크고 또 알파 곱하기 베타도 0보다 크고 판별식도 0보다 크니까 양의 실근 맞네요. 그렇죠? 그렇게 답이 4번이 될 겁니다. 하면 되겠죠. 아이고 힘들다. 봐. 그냥 개인적으로도 해본 거야. 그 스텝3를 골라서 풀다가 약간 해보면서 조금 뭐지? 약간 복잡한 문제를 너무 안 풀고 넘어간 느낌이 스스로 좀 들어가지고 그냥 싹 다 풀이를 했어요. 이게 근데 뭐가 나을지는 사실 좀 모르겠어. 너희들이 피드백을 좀 줘도 되고. 근데 이제 골라서 풀면은 좀 피로감은 좀 덜해. 수업 피로감은. 근데 이제 조금 안 푼 문제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학습을 더 하고 싶은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싹 다 풀어주면은 수업은 좀 힘들긴 한데 너희들이 복습을 했을 때 어쨌든 조금 고쟁이 문제들이 좀 알찬 면이 좀 있어서 그런 거는 좀 도움이 되니까 이번에 좀 해본 거. 근데 좀 고민을 하는 게 이제 좀 골라서 풀고 그냥 스텝 3 문제를 좀 영상으로 찍어서 남겨줄까? 이 고민을 좀 해봤거든. 그래서 그거는 쌤도 어쨌든 연말 지나면서 고민을 한번 해볼게. 해봐서 수업 때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덜 지치고 하면서 좀 공부도 좀 알차게 할까? 고민 좀 해볼 거고. 그리고 이제 풀면서 봤겠지만은 사실 심화 문제들이 특히 그렇기도 한데 이 복소수와 2차 방정식이 이 스텝 3 문제 풀면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2차 방정식 복소수를 문제를 풀었다기보다는 복소수와 2차 방정식을 가정한 그냥 다른 문제들을 푼 느낌이야. 여기가 좀 단원이 특히 그래요. 왜냐면 이제 복소수 2차 방정식만 가지고는 문제가 사실 한계가 좀 있어. 왜냐면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어서 개념에서.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변별력밖에 어렵게 내야 되니까 이게 좀 잡다하게 섞인 문제 나오는데 실제 시험도 좀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복수사 2차 방정 풀 때는 선행할 때는 그 개념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쉽게 달려온 거고 근데 이제 실제 학교 시험을 보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심화 문제를 다루면 이거 외에 다른 걸 좀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느낌인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받아들여서 참고해서 공부를 하면 좋겠죠. 일단은 지금 55분이니까 좀 길게 쉴게요. 7시 10분까지 쉬었다가 수화 정리를 좀 할게. 수화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고정에 들어오게. 좀 쉽시다.